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철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설상가상, 기댈 곳이 없다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악재만 눈에 띄는 요즘장입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1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17거래일 가운데 10포인트 이상 상승은 단 4일에 그친 반면에 20포인트 이상의 하락이 나타난 것은 오늘을 포함해서 10거래일인데요. 아직 1월이 다 채 끝나진 않았지만 2008년 이후 한국 증시 최악의 1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꾸준히 제기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유가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WTI 작년 11월 달 80달러 돌파 이후 연말께 하락을 했지만 1월 중순 이후 재차 상승하면서 80달러 상회를 하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 역시 글로벌 증시 강세를 주도해온 미국 증시 어떤 성장주의 약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주요국 증시 따라서 동반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1월 7일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3.8조 원, 영업이익은 전망치였던 15.3조 원을 크게 하회를 했고요. 매출액 역시도 컨센서스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4분기 전망치 달성률인 90.3%는 최근 10년간의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고요.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전망은 벌써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전망치 하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회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글로벌리 어닝 쇼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인해서 현재의 조정 국면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적도 그럼 기대로 언덕이 안 되는 거네요. 오늘장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중요한 시그널 몇 가지 잡아주시죠.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장막판 3시간 동안의 반등,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 1000포인트가 넘는 반등이 있었는데요. 2년물 국채 입찰의 호조나 옵션 만기의 변동성 해소 등이 재료로 언급이 되었지만 반등의 강도를 봤을 때 절대 강도 자체를 전부 이들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은 미국 덕에 반등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지없이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대형주 전반적 하락 속에 개별 이슈를 보유한 일부 종목 외에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FOMC 경계감 그리고 오미크론의 오세종 등급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서 2700선까지 위협을 받는 모습이고 외국인의 경우 2거래일 연속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선물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업종이 하락 중이고요. 여기에 금감원 충당금 적립 확대 요구에 따른 배당금 삭감 우려로 인해서 금융업종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 이상 급락하면서 900포인트 선이 깨졌고요. 반도체 일부 그리고 2차 전지 일부 종목 제외 대부분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장 화재에 따른 매출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의 에코프로비엠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긴축 경계감에 원달러는 소폭 상승을 했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 종목 그리고 외국인 매매 동향 잠깐 말씀드려보면 거래소에서는 LS 네트워크스와 대성에너지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전자의 경우 이재명 후보 테마가 그리고 후자의 경우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섹터 내 종목별 온도차가 더욱 극명하게 갈린 것 같은데요. 일부 업종 말씀드려보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셀트리온과 1366억 원 규모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휴마시스 그리고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된 한국 BNC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노광 장비 국산화 수혜주인 SNS텍이 선방을 했고요. 전반적인 어떤 악화의 흐름 속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상장한 지 나흘째를 맞이한 자동차 커머스 플랫폼 오토엔의 상한가입니다. 이외에 전일 상장한 국내 미술품 경매 과점기업 K옥션의 경우 첫날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은 두 자릿수대 하락률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끝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 말씀드리면 거래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신원을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와 KB금융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가닉 티코스메틱 다나를 샀고요. 인트론바이오와 비보존 헬스케어 등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 남은 기간 증시의 흐름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지 시간 25일부터 1월 FOMC 아시는 것처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시 하락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연 6회에서 7회 금리 인상에 달하는 예상보다 더욱 매파적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1월 FOMC만 끝난다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초과적인 압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월 초에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향후 경기 불안 심리가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면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고 안도보다는 2차 조정 국면을 경계, 리스크 관리에 더욱 힘을 쓰셔야 할 그런 시기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관심 많으실 목요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IPO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70.2조 원, 첫날 따상에 성공할 경우 182.5조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미 공모 기준 시총만으로도 역대 상장 첫날 최대 시총을 기록한 카카오뱅크의 33.2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일반 공모에 1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렸는데요. 아무래도 신용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주식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청약에 쓰이지 않은 자금, 지난 21일 환불이 됐습니다. 이날 9천억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재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LG화학의 경우 상장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사주 3.6%를 제외한 14.6%의 지분은 기관이 10%, 개인이 4.5%를 보유하게 되는데 기관 물량 중 5.8%의 의무 보유 확약이 걸려 있습니다. 즉 상장 첫날 매도가 가능한 물량은 8.7%에 불과하다는 말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6.1조 원 정도 혹은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어떤 예측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수급 왜곡이 심하다는 게 그 이유고요. 물량 장기 현상이 심화된다면 추가 급등도 가능하겠지만 첫날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당장 그날이 돼봐야 윤곽이 보일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추가적으로 2월 9일 이후 지수나 ETF 그리고 기관들의 편입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 옳게 잡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2월 9일을 기점으로 3에서 4거래일 가량 반짝 반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날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공모청에 참여하신 분들은 3, 3, 5 모여서 얼마까지 갈까? 첫날 따상 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단호하게 딱 잘라서 이 모든 이야기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날 액션을 봐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시장 기댈 곳도 없고, 막막하고, 거기에다가 대여도 준비가 돼 있고,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사실 전략이나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무서운 시장인 것 같은데요. 내일장 투자 전략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존하는 미국 빅테크의 실적과 우리 시장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주요 종목 IBM,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인텔, 애플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견조한 이익 컨센서스가 추이가 확인되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로 사실 이번 주 발표하는 종목 대부분이 견조한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 실적 발표나 고실적에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FOMC 또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떤 길어지는 조정 국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스타일상으로는 성장주대 가치주의 대립 구도 자체는 계속해서 약화되는 모습이겠지만 여전히 주가 메리트가 있거나 이익 모멘텀이 있다면 매수 전략 유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옳다는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나을지에 대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닝의 양 그리고 어닝의 질, 성장 부분, 가격 메리트, 유동성과 기업 밸류 등 각 부문별 예상치를 근거로 한
상위 종목 리스트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어닝 부문에서는 DB하이텍과 LG이노텍이 가장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DB하이텍의 경우 리스크 관리나 가격 모멘텀적인 측면 역시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과 함께 IT 업종 매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고가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후성 역시도 내용이 괜찮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쪽 대규모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불소 관련 소재 공장 EU 내 설립 건 등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너무 두려워진 어떤 정상화의 무게라든가 소위 악재의 덩굴 로 여겨지는 현재 시장 상황이지만 비관론이 팽배한 시장에서도 기회는 늘 존재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시스템의 위기가 아닌 이상 이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어려운 장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 뚜렷했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좀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상황 속에서는 뭔가 좀 대안이 있을 테니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그 틈새에서 또 수익의 힌트를 찾아보자 이렇게 희망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과연 내일장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반등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지 이번 주 이제 화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뭔가 체감상으로는 목요일쯤 된 것 같은데 수, 목, 금 계속해서 또 시장 분위기 봐야 되니까요.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디션 관리도 함께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좀 액션을 하고 싶으시다. 종목에 대해서 살까 팔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진단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